안녕하세요. 문제 다 푸셨죠? 어려워요? 오늘 문제는 약간 상급 문제가 좀 몇 개 들어가서 어려울 겁니다. 근데 자꾸 쉬운 거 보고 점수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모르는 거 보면 또 하나씩 알고 나가는 공부니까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100점 맞고 나중에 본고사 점수 안 나오면 열받으니까 지금 안 나와 나중에 나오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어렵다고 자꾸 항변하지 마시고, 바깥에 있는 분은 뭐 4개 틀렸다고 자랑하시는데, 여자분이 저한테. 그런 분도 계시니까 4개 틀렸대요. 오늘 문제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공부하기 나름이니까 틀린 것 쭉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틀린 말이죠. 대지권 비율이 나오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이지 토지대장 아니니까 1번 잘못된 말이고, 2번의 경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식량의 기준이 된다.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이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틀린 말인데 말은 매끄럽지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등기니까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해야지 대장 보고 소유권 정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지목은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틀린 말인데 지적공부 정리할 때 수수료의 기준은 필지입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필지. 하나의 필지당 대장을 작성하다 보니까 필지 단위로 납부하게 돼 있지 지목 면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정확하게 맞는 것은 5번이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토지에 관한 내역은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설명 중 옳은 것은인데, 등기소로부터 등기원래 통지를 받았지만 등기소로부터 등기가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 소유자가 여기도 여기도 갑이 있고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 끝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걸 등기 완료 통지 또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부르는데, 통지받게 되면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 을로 정리하는 것이 여기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대장을 나중에 고치는 순서인데, 등기랑 대장이 일치할 때는 바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등기부랑 대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여기는 뭐 전로 놨다고 가정하고 지목이 여기는 지목이 대로 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중에서 이렇게 부동산 표시 하나 다른 경우에 여기도 소유자 갑이 있고 여기도 갑이 있을 경우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 끝난 사실을 똑같이 알려줍니다. 통지받은 내용대로 정리하면 좋은데 불일치가 발생했죠. 그럼 일치할 때 바로 정리하겠지만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소유자를 을로 정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못 고쳐요. 이거 못 고치고 토지부터 먼저 맞추라고 역으로 등기소에 통지가 들어갑니다. 이 통지를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죠.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것은 소유권을 정리하고 통지하는 거예요, 정리 못하고 통지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통지하는 것을 불부합 통지라고 해서 맞는 말만 볼게요. 맞는 말은 2번이죠. 지적공부를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된 기관서에 통지한다. 이 통지를 불일치의 통지 또는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므로 2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토지 이동에 따른 지방부의 환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방부의 지역의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건 원칙인가요? 예외인가요? 예외 규정이죠.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 본본 다음 번호부터 본본만으로 부여할
할 수 있다. 맞고. 두 번째,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분할할 때 주거와 사무실이 있게 되면 우선 부여하는 것 맞고요. 세 번째의 경우 신규 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에 다음 번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해야 한다. 틀렸죠?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경우 어떻게 부여하는 거예요?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번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야지 번번의 부번을 또 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3번 잘못된 말이고요.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맞았네. 합병 후 신청했을 때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았네요. 준용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3개 있죠.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준용하니까 맞는 말이고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이 두 개 지역은 의무적 지역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지역하고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시행 지역.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복구해야 한다. 소유권 복구 두 개밖에 없습니다.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 맞고요. 4번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고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4번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은 지적공보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적공보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장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보관하겠지만 전선의 경우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보관하는데 이 관리체계가 시도와 시군구에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뭘로 가야 돼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 되는 겁니다. 면적은 등록하는 장부가 어디 나오느냐?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하는데 측량할 당시에는 면적이 지적도 시행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도 시행지역 둘로 나눕니다. 여기하고 또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나눠서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면적을 정할 당시에는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을 해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도상 측정하되 이때 측량하는 기계 이름을 전자 면적 측정기나 기계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하시되 이때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면적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 측량 방법이 또 올려 나오는데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측량할 때 뭘로 측량하느냐? 이 지역은 지적도 올려놓을 평평한 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상 같은 판, 그 평평한 판을 줄여서 평판. 그러면 이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평판 측량할 때 면적을 정하는 게 측량 방법이 될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가 측량하다 보니까 여기는 경도나 위돌 측량하더라 경위란 말을 붙게 되는 거예요. 경위란 얘기는 어떤 지역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으로 의미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인 거지
전자 면적 측정기가 아니므로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맞고요. 세 번째,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 면적 넓이를 말한다. 맞고. 4번이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 면적을 정한다. 맞고요. 5번이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에 면적 결정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 면적으로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1번이죠. 그 다음에 6번 지목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실외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 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자동차 운전학원 지목은 잡종지 맞고요. 두 번째가 경부 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역사는 무조건 다 철도용지입니다. 세 번째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어린이 놀이터 유원지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차장법 제19조 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된 토지에 양입되어 주차장으로 정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원칙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는데 19조 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있는 것은 지목이 주차장으로 별도로 정해지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5번에 육상의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는 양호장으로 한다. 맞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지적법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아까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두 번째의 경우 토지의 고유번호가 쫙인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외에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별도로 작성 비치한다. 맞았나요? 고유번호가 지금 19자리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건 몇 번째 자리라고 그랬나요? 11번째 자리. 11번째 숫자가 뭐가 나왔나? 요거 못 찾아가시는데 일자가 나오게 되면 모름이하고 1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토지대장이 등록한 토지를 알려주는 암호가 되고 2자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이 등록한 토지입니다. 3이 나오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령을 의미하는데 토지대장에 따른 얘기는 같이 만드는 것이 지적도, 임야대장에 따른 얘기는 같이 만드는 것이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같이 만드는 것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같이 만들어져서 장배 세트가 3개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11번째 숫자 뭐가 나왔어요? 3자가 나왔죠? 3이 나와있던 얘기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외에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별도로 작성 비치한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과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맞는 말인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 이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토지가 이렇게 생긴 땅이 옛날에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여기 79에 4 지목은 될 경우에 숫자가 다 써있는데 27.50 이런 식으로 써있는 이런 숫자가 바로 뭐냐 다 써있어 숫자가 이게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경계점이 지금 요 점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다? 25.25m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적도에 나오긴 나오는데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고 얘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만 나오는데 모든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만 나오는 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적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 나오니까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지역에서 토지 측량 면적이 125.55제곱미터의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25.6제곱미터이다. 125. 여기서 125.55가 나오면은 이제 0.1까지 등록을 하니까 0.05 딱 걸린 요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125.5
6으로 간다. 맞았나요?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별도로 비치된 지적도에 의한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좌표 여기 돼 있어요. 경계 결정, 경계 복원한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냐? 측량한다는 얘기입니다. 측량할 당시에는 이 시행적 지적도에 못이 박혀 있어요. 아예. 못이 박혀 있기를 이 도면에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측량을 좌표로 하는 거지 지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8번은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중 잘못된 것은 1번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나가는 거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축척 변경 시 통지받은 청산금의 불복이 있는 자는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이의 신청은 60일 내에 하는 게 아니라 1월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2번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경우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고요. 분할은 요거 하나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건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맞네요. 60일 내 심의 의결하게 돼 한 번만 연장 30일을 넘지 못하니까 맞는 말이고, 5번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부고 등의 합병할 토지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맞았네. 합병은 이 두 가지만입니다. 공동주택 부지하고 공공용 토지로 지목이 몇 개가 있나요? 11가지 있죠? 합병할 때는 원칙은 합병은 신청 의무가 있더라 없더라? 원칙은 합병 신청 의무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두 개가 지금 나온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하고 또 하나가 도로, 하천, 제방, 구호 등에서 공공용 토지로 인정되는 지목이 11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해당하는 것을 일단 도로가 있었고, 하천이 있었고, 제방이 있었고, 구호가 있었고, 유지하고, 수도용지하고, 학교용지하고, 철도용지하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하고, 그 다음에 공원하고, 체육용지에서 11개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60일 내 의무 규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이 두 가지만 신청 의무가 있는 거지 나머지 신청 의무 없으니까 그럼 5번 지문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의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거 직권 정리할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거 직권 정리해야 될까 아니면 등기를 뜯어고쳐야 될까? 여기서 대장과 등기부 떠들 때 지금 부동산 표시가, 토지 표시가 여기는 등기부는 전이고 여기는 대장상은 대래요. 서로 불일치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 표시는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에요? 등기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니까 여기를 보고서 등기를 대로 지목을 변경 등기할 사유인 거지, 여기는 대장을 정리할 사유가 아니니까 토지 표시가 등기부랑 다른 경우는 등기부에서 변경 등기할 사유입니다. 토지 표시는 어디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장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2번은 직권 정리할 게 아니라 등기부를 변경 등기할 사유로 인정이 되고요. 세 번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도 직권 정리할 수 있는 사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보심사 의결서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도 직권이고요. 5번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관서로부터 합병 제한 통지가 있는 경우도 직권으로 분할할 수 있으므로 다 직권 등기 맞지만 2번만큼만은 변경 등기할 사유인 거지 직권 정리할 사유가 아니므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지적법상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의 경우에 토지 소유지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신규 등록이라는 얘기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하는 것이고 등기부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등록 전환 측량하나요? 등록 전환 측량해요?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2개,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 안 하니까 측량 당연히 하니까 2번은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경우는 지적법상 토지 분할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분필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분할할 때는 항상 순서가 선대장 후 등기예요. 이것도 지난 중에 한번 나왔던 질문인 것 같은데, 대장상은 분할이 안 돼서 하나의 필지가 있고 등기부상은 분필이 되어서 두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럼 토지의 내역은 어디가 우선인가요? 대장이 우선이죠. 그럼 등기가 분필됐다 할지라도 대장이 분필 안 된 경우는 이 분필 등기는 이건 무효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왜? 토지에 관한 내역은 여기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네 번째가 합병하고자 하는, 유효하다 틀린 말이 되고 무효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둘 이상 필지 중 1필지 상의 토지에 지상권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건물을 있든 없든 지상권 합병할 수 있는 권리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하고요. 5번이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법상 창고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의거하여 지적법상 토지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건축 허가권자가 누군가요? 시군 구청장. 지적소관청도 시군 구청장. 지가 내준 허가를 통해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 내줘서 대장에 등재됐으니까 그거 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목 변경할 수가 있겠죠. 없다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한개인은 지적측량을 하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한다. 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소관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청 의뢰가 없을 때 직권을 하는 것이지 소관청 의뢰하는 것이 아니어서 1번 틀렸고요. 2번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3일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내게 되고요. 세 번째,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하되 전체 기간의 3분의 2는 측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 3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틀렸죠? 4분의 3,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 성과도를 측량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검사까지 받아야지 교부하는 거지 검사 받으면 교부 못하게 돼 있어요. 헷갈렸어요? 그건 예외고 원칙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3개 중 11개 검사 받는데 그 2개 가지고 끝까지 하면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틀렸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법조문을 찾아보시면 검사 안 받은 성과도 교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5번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해 측량을 한다거나 검사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여 정한다. 잘못된 게 없네요. 15점까지는 4일이고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해가더라 해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고 나머지 다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의 경우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및 이해한계인 그리고 지적측량의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쳐 들어가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지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측량 경위 및 측량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맞고, 세 번째 경우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한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일 내에 통지하는 것 맞았고, 5번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불복하는 자는 그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인데, 국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사의 경우는 90일 안에 누굴 거쳐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로 가더라? 중앙지적위원회로 사안을 제기하는 거지 국장에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돼도 치고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게 없었어요. 그냥 국장에게 제기한다 했었는데 안 맞다는 점이에요. 실무상. 아주 옛날에는 이게 원칙이었었고 법조문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걸 없애버렸다가 이게 다시 안 맞으니까 다시 환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거쳐서란 말이. 5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신고는 15일 이내에 하는 것 맞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 시행자 외의자가 토지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거꾸로 누구만은 할 수 있다라 사업 시행자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손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주적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파손한 경우 누가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 이중자니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시행자가 파산 시의 경우는 이때 신청할 자격은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하고 입주 예정자가 신청을 하는 거지 소관청 직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이게 잘못된 말이고. 다음에 네 번째,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이라도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준공 전에 누가 신청할 때만 사업 시행자 신청할 때만큼만은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지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 지적 도면의 도각선 내 전체 면적은 20만 제곱미터이다. 맞았나요? 20만 제곱미터는 도각선 수치 보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각선 수치 보니까 맨 우측 상단 좌측 하단부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것이 24만 9,400 써 있고 여기가 11만 4,500 여기가 11만 4천 써 있고 여기가 24만 9천 써 있는 숫자가 있는데 같은 방향끼리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니까 얼마가 나오고 500? 400이죠? 이렇게 빼니까 500 나오지 않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길이가 500m라는 얘기고 세로 길이가 400m라는 얘기입니다. 직선 실제 거리가 단위 미터니까 그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5 4 20이니까 20만 제곱미터 면적이 되는 것이 면적이에요. 20만 제곱미터 다 맞았나요? 맞고 2번이 지번 14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다. 가운데 은행잎 모양 14 주란 얘기는 주유소용지 맞고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위 지적도는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가 아니다. 맞았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여기에 지적도라고 써있고 제명 옆에 좌표라고 써있게 됩니다. 여기 써있는 첫 번째 차이점이고, 도면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게 나와야지만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이 지번 18의 지목은 유원지이다. 18유란 얘기는 유지죠, 유지. 유원지는 원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4번 틀린 말이고, 5번 산으로 표시된 부분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비치한 지역을 표시한다. 오늘 산으로 나온 건 거기 임야도 시행지역입니다. 그렇게 산으로 표시하게 되고, 거꾸로 임야도를 뗐을 때 지적도 시행지역은 하얗게 나오고 안 나와요. 서로 등록 같이 못하게 돼 있으니까 등록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아니 근데 뭐 문제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아니 뭐 단답식으로 그냥 뭐를 이용하지 않으면 천, 뭐를 이용하면 답 이렇게만 낼까? 다 문제가 그렇죠.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어렵다고 말씀들 하셔가지고. 엄살이죠, 엄살. 아 맞다. 내가 36개 만졌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그래야지 내가 국악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되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등기법 몇 개가 좀 어려운 게 있었을 거야 아마. 15번의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사항으로 모두 고른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외울 것이 토지의 소재 다 나오나요? 다 나오는 당연히 나올 거예요. 지목은 어디 나온다고 배웠어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니까 토지대장 나올 것이고, 면적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만 나오잖아요. 면적은. 이건 토지대장 나올 것이고요. 소유고 지분이 나오는 것은 공유지, 연명부랑 대지권, 등록부니까 지분은 토지대장이 안 나옵니다. 대지권의 비율이 나오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이지 토지대장 아니고, 경계 또는 좌표도,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 좌표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빠져야 되고, 지번에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할 사항은 소재, 지번, 면적하고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까지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어서 답은 4개가 답이에요. 넘어가시면 16번에 지적 도군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인데, 지적 기준점이 몇 개 있나요? 3가지가 있죠.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지적 삼각점을 얘기하고, 또 하나 지적 삼각 고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도군점이 있는데, 하나 추가된 규정을 설명드린 다음에 이거 설명드릴게요. 지적산업점의 경우는 일단 누가 관리하느냐 성과를, 성과 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관리해요? 예,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고, 이 2가지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것이 여기 관리 주체인데, 성과도 일반인들에게 등본 발급해 줍니다. 등본 발급하고 열람을 다 해주는데, 이 지적산업점의 경우 누가 등본 발급 신청하실 것? 시도지사죠. 여기는 소관청 신청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다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돼서 지적산업점의 경우는 또는 소관청 가서 신청해도 받아줍니다. 이게 개정안이에요. 이거 외울 건 아니에요. 뭐 되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쉬워지느냐. 옛날에 지적 전산자를 이용할 때, 전국 단위 이용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고,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시군고는 소관청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배운 게 있는데, 전국 단위일 경우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원칙은 국장한테 가는 게 순서인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국장 찾아가지 말고 가까운 서울시를 간다거나 구청 가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전산이 다 돼 있으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지적 기준점 전산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소관청 신청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이건 추가된 것 뿐이니까. 그럼 지적상황점이 어디 가서 신청하면 돼요? 시도나 시군고 소관청 가서 등본 발급 신청하면 다 떼줍니다. 이제는 이게 추가된 규정이에요. 이거 하나 개정됐다기보다도 그냥 추가돼서 간단히 이게 집어넣고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하나. 오늘 수업 안 나온 사람 알려주지 마세요. 자, 아시겠죠? 예, 이거 바뀐 거 알려드렸어요, 나는. 자, 그 다음에
측량할 때 이 두 개 지역, 두 개 기준점의 경우 삼각점이랑 삼각보류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설치를 다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적 도근점의 경우는 전국이 아니라 5개 지역만 설치하게 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질 거예요. 외우는 방법이. 기준점은 가장 큰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고 이걸 세 번 하면 지적 삼각보류점이 되는 것이고 또 세 번 지적 도근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작게 세 번 들어오는데 일단 실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의 도근 측량을 실시하게 되고 두 번째가 축척 변경 시행지역도 도근 측량을 통해서 도근점 매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복공부할 당시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내에서 세부 측량하는 경우도 도근 측량 들어가야 되고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뭐 관리지역이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도근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측량 대상 지역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적도 한 장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도근 측량하게 되고 마지막이 세부 측량상 필요한 경우에서 요 5가지 대상이에요. 이 5가지 외에는 도근점을 매설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노원구도 도시지역인가요? 네, 그럼 길 가다가 도근점이 50m씩 박혀 있어요. 그럼 다녀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테두리에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있는 이런 쇠가 발견될 겁니다. 콜라 캔만한 게. 이게 지적 도근점이에요. 이거 설치하는 지역이 5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내일 숙제 낮에 왔다 갔다 할 때 길바닥 보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게 뭐다? 가장 많은 거는 지적 도근점이 아니라 가장 많은 도시가스가 가장 많을 거고 이제 그다음 이제 얘가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중에 반가울 겁니다. 배우고 보면 반가운데 안 보고 보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저 몇 분들이 다니면서 찍어 와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건 뭡니까 보여줘요. 이렇게 그럼 딱 표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산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 화강암 이렇게 돌로 박아놓은 거 있죠. 열십자 써가지고서 그게 삼각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 기준점으로서 그 점을 통해서 다 측량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삼각점을 산에 올라가서 그 등산 하나 턴다고 흙 털다가 돌 깨지면 난리 나요. 그거 흙 털다 돌 깨지면 형벌사유입니다.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네? 찍어봐. 얼마짜리 같아요? 네? 크게 3천만 원. 벌금은 좀 넘어가긴 했는데 그 기준점 훼손 시에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턴다고 함부로 털지 마세요. 괜히 재수 없으면 깨지니까. 그랬다가 고발당했다가는 어쨌든 형벌사유입니다. 이 5개 아닌 게 답이 되겠네요. 아닌 것은 해서 1번이 측량지역 면적이 해당 지적도 한 매에 해당하는 이상인 경우, 면적이 지적도 한 장 이상의 경우, 여기에 들어와 있죠. 면적 해당 지적도 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대상이 될 것이고, 네, 축척 변경 시행지역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세부 측량하는 도시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측량지역 지형 관계상 지적 삼각 보류점 설치 또는 재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적상각 보류점 말고 지적상각 보류점 설치할 목적인 거지 지적 도구점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답은 4번이고요.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도 해당이 되니까 여긴 다 대상이 되겠지만 4번은 지적 삼각 보류점을 구하기 위한 지적상각 보류 측량인 거지 지적 도구 측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토지의 경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의 경계는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특정되며 국가가 인정한 공적인 경계를 의미한다. 이게 경계점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경계라는 것은 경계는 토지와 토지 즉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으로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된 선을 경계라고 부른다. 이게 경계점입니다. 두 번째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가 아닌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상의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 경계에 의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인데 원칙은 도면성 경계와 실제가 다른 경우는 도면성 경계가 우선이다요. 하지만 지금처럼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에 의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이 되어서 예외 규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고요. 4번에 동일한 경계가 축척에 다른 도면에 각각 나와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이런 원칙을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5번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조가 있는 경우에는 지물 또는 구조물의 상단부가 기준이 된다. 상단부인가요? 하단부인가요?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죠. 5번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18번 토지의 이동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 토지 표시사항은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하고 소유권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틀렸네요. 등기부도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역시 마찬가지로 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이번의 경우는 등록 전환은 토지의 이용도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지목 변경이 없다 할지라도 등록 전환되는 예외 규정이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있다고 배웠죠. 뭐. 예, 그거 또 네, 지목이 변경 생기지 않는 경우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첫 번째 사유고 두 번째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실제로는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 전환시킬 수 있는 게 두 번째 사유고 세 번째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지목이 변경이 생기지 않은 채로 등록이 전환되는 사유이고 반드시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 되고 4번의 경우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는 말은 4번이죠.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60일에 신청할 의무가 있고 60일 안 하게 되면 처벌은 없어요. 하지만 거짓 신청한 때에는 형벌사입니다. 형벌로서 1년 1천만 원이니까 4번이 하자없이 맞는 말이고 5번의 경우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지목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예전에 배웠던 것이 폐교된 학교가 폐교되기 전까지는 학교 용지이다. 폐교가 된 이후로는 지목이 통째로 바뀌었으니까 토지가 용도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은 4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지적 전산자료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시 이용하는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하나에 하며 전산 자체의 제공이나 전산 자체의 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최소한 이용하래, 최대한 이용하래요? 최소한이죠, 최소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지적 전산자료 이용 시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 심사 결과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거 틀린 말이죠. 일단 심사가 면제되는 사람이 있더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소속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받지 않으니까 심사 면제 규정이에요. 전산자를 이용할 당시에는 이용하는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전산자를 이용할 당시에는 먼저
심사받고 승인을 또 이용하는 것이 절차인데 이제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옛날 기출 문제예요.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 똑같은 말 뜻입니다. 심사받게 돼 있는데 심사받고 승인받으러 갈 당시에는 전국단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하는 것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셋 중 하나 받으면 된다는 얘기고 시 도단의 경우는 승인권자가 시, 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시, 군구단의 경우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하는 승인권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데 가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해서 편한 데 받도록 이것들을 허용해 준 거니 같이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적인 절차 두 가지 절차인데 예외적으로 심사만 면제되는 경우가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권자가 관계중앙 행정기관장이니까 관계중앙 행정기관하고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 심사 면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도 면제가 되어서 두 명은 심사만 면제해요. 반대로 심사, 승인 둘 다 면제가 있는데 둘 다 면제되는 경우는 누가 있더라? 토지 소유자하고 소유자가 사망해서 이자에 상속인 이용하는 경우 이 두 명 이용할 당시에는 둘 다 면제예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노랑 색깔은 뭐가 면제가 되고 심사만 면제고 요 주황 색깔은 둘 다 면제니까 지금 물어본 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자체의 경우는 심사받는 게 아니니까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한다. 맞고요. 5번에 이용 수수료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 인지로 납부해야 하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 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국가 수입인 수입 인지는 국장이고 나머지 수입 증지가 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이 수입 인지 증지가 아니라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카드 결제도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없다. 그 예외가 아닌 것은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건물 물려도 무방하나요? 맞고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건 해당 사유가 없습니다. 2번이 답이고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도로 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5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와 지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군자가 빠졌네요. 도시군 관리 계획성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므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지적법이고 잠깐 쉬셨다가 등기법 다시 또 보도록 하죠.